서울의 예전 모습 중 한 장면인데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고 어른이나 아이나 놀이기구에 즐거워합니다. 동물원까지 있는 모습이 평범한 놀이공원 같은데 이곳은 창경궁입니다. 조선 궁궐 중 하나인 곳이요. 창경궁은 왜, 언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창경궁은 창덕궁과 바로 붙어있고 다른 궁궐들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창경궁의 시작은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한 뒤 머물던 수강궁에서 시작됩니다.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긴 뒤 머물던 곳이기도 하지요. 성종 때 왕실 어른으로 할머니인 정의왕후와 어머니 인수대비, 그리고 숙모인 인혜대비까지 대비가 세 분이나 계셨는데 성종은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수강궁을 크게 확장하고 창경궁이라고 했습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무너졌다가 광해군 때 재건됐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 건설된 경복궁과 창덕궁에다 성종 때 만든 창경궁이 있었고 훗날 건립된 경희궁과 덕수궁까지 서울엔 조선 궁궐 5곳이 있는데 이 궁궐들이 일제강점기에 모두 훼손되고 순환을 당했던 와중에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망가진 곳이 창경궁입니다. 아예 창경원이라는 놀이공원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해방 후 수십 년 뒤까지도 그 상태였으니까요. 강제병합 조약 전에 이미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일본은 1909년에 이미 창경궁을 유원지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경궁에 손을 대는 명분은 순종의 취미생활을 위해 어원을 조성한다는 거였습니다. 궁궐 안에 식물원과 동물원 그리고 박물관이 조성됐고 어원이라는 말과는 달리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1911년에는 아예 명칭을 창경원으로 바꿨지요. 창경궁 북쪽 영역에 지금도 남아있는 춘당지가 이때 생겼습니다. 권농장에 있던 논을 파내고 만든 연못이지요. 권농장은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왕이 직접 농사를 체험하던 곳입니다. 춘당지에 수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었는데 안팎이 모두 일본식으로 된 집이라 흔히 일본실로 불렸습니다. 춘당지 북쪽에는 식물원을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식물들을 길러낼 배양실도 설치했습니다. 이 식물원 본관은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서양식 온실로 당시의 동양 최대 규모였고 다양한 화초는 물론이고 좀처럼 보기 힘든 열대 식물들도 전시했지요. 춘당지 동쪽에는 어린이를 위한 운동장도 있었네요. 창경궁 남쪽 영역에는 동물원이 조성됐습니다. 1909년 11월에 동물원을 처음 개방할 때 72종에 달하는 동물 300여 마리가 공개됐는데 호랑이나 곰 같은 야생동물은 물론이고 토끼나 말 같은 친숙한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오리나 홍학 같은 물새들을 배치한 수금사도 있었네요.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은 부속 정각들과 함께 박물관이 됐습니다. 제실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곳은 2년 뒤 이황가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고 자경전 자리에 일본식 벽돌 건물을 지어 옮겼습니다. 자경전은 경복궁을 중건할 때 필요한 자재로 쓰느라 헐린 상태였습니다.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자경루와 치구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이 자경루는 중종 때 만들어 보루각에 두었던 것인데 보루각은 동물원을 만들 때 철거됐습니다. 이황가 박물관이 1938년 덕수궁으로 이전할 때 함께 옮겨갔다가 2020년부터 고궁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황가 박물관은 1946년 덕수궁 미술관으로 개편됐다가 1969년 국립박물관에 통합됐지요. 이황가 박물관이 덕수궁으로 옮긴 뒤 그 건물은 장서각으로 이용됐습니다. 장서각은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1915년에 명정전 뒤쪽 하민정 옆에 건물을 세워 사용하다가 이황가 박물관 건물로 옮긴 것이고 장서각이 있던 건물은 표본관으로 사용됐지요. 명정전은 다행히 헐리지 않고 남았지만 박석이 뜯겨나가고 일대가 정원으로 조성돼 모란이며 작약 같은 꽃들이 잔뜩 심어졌습니다. 공원이 된 창경궁에 가장 많이 심어진 건 벚나무입니다. 수천 그루 벚나무가 궁궐을 온통 뒤덮었고 창경원은 벚꽃놀이 명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벚꽃철이면 야간에도 문을 열어 밤벚꽃놀이를 즐기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지요. 예전 같으면 얼씬도 못했을 궁궐에서 동물원도 구경하고 벚꽃놀이까지 할 수 있으니 창경원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나들이 장소였습니다. 창경원 방문객이 개원 당시엔 16,000명 정도였다가 1940년엔 140만 명에 육박했을 정도지요. 창경궁 아닌 창경원은 그렇게 일제강점기 내내 인기 있는 공원 역할을 했습니다. 궁궐 창경궁이 아니라 공원인 창경원의 모습은 해방이 되고도 한참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동물원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물자 부족 문제로 동물 수를 계속 줄였었는데 결정적으로 한국 전쟁 때 동물들이 사살되거나 굶어 죽어 빈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외국에서 기증받거나 모금을 하는 식으로 해서 망가졌던 창경원은 휴전 이듬해 7월에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마땅한 공원이 없던 시절에 창경원은 사람들이 꽃을 찾아 봄나들이를 오고 단풍 구경을 오는 공원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놀이기구들이 설치된 이곳은 처음 창경원이 됐을 때 어린이 운동장이 있던 곳 같네요. 춘당지는 보트를 빌려 탈 수 있는 놀이장이 됐습니다.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위로 케이블카가 다닙니다. 창경원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카로 지금도 운행 중인 남산 케이블카보다 2달 앞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창경원 케이블카는 16m 높이에 300m 거리를 운행했고 한 번에 15명까지 탈 수 있었다네요.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이 보트놀이를 즐기던 춘당지는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이 됐습니다. 이때는 창경원뿐만 아니라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다른 궁궐의 연못들도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곤 했지요. 춘당지에 콘크리트 팔각정이 보이는데 일본실 자리에 세운 것으로 수정궁이라고 했습니다. 수정궁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짜리로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다과점과 예식장까지 있어서 각종 모임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던 수정궁은 1976년 국가 소유로 넘어갔는데 궁궐에서 술까지 파느냐는 비난 여론 때문에 영업을 중지했고 방치 상태로 있다가 창경궁 복원이 시작될 때 철거됐습니다. 식물원도 전쟁 때 크게 부서졌다가 수리했고 대온실 뒤쪽으로 양옆에 돔지붕의 원형 온실을 만들기도 했는데 추가로 지었던 이 온실들은 75년에 철거되고 지금은 대온실만 남아 있습니다. 전시장이나 공연장 같은 시설이 부족하던 시절에 창경원은 다양하게 이용됐습니다. 산업박람회가 열리는가 하면 야외 무대에서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지요. 공연 무대로 쓰인 건물은 황구단 옆에 있던 석고각 건물을 옮겨놓은 건데 창경궁 복원 사업이 시작될 때 철거됐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창경원에서 열리기도 했네요. 창경원이 특히 인기를 끈 건 벚꽃놀이 때문이었습니다. 창경원을 가득 메운 벚나무들이 꽃을 틔우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창경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창경원 일대가 사람들로 가득 차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야간 개장에 맞춰 밤벚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젊은이들은 벚꽃놀이를 핑계로 미팅을 하고 어린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러 가고 싶었을 창경원은 마땅한 위락시설이 없던 시절에 꽃놀이도 즐기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유일한 공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동물원에 간다고 하면 창경원에 가는 거였습니다. 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건지 마땅히 대체할 만한 공원을 만들 여력이 안 됐던 건지 창경원은 수십 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있었고 아예 놀이공원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었나 봅니다. 70년대 새로운 창경원 계획도를 보면 정각이 일부 남아있는 명정전 일대만 문화재 구역으로 남겨두고 동식물원과 어린이 공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이 계획이 실행되진 않았는데 과천에 대공원을 만들기로 하면서 동물원, 식물원과 놀이시설을 그쪽으로 옮기고 창경궁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3년 마지막 날 창경원 공개관람이 폐지되고 명칭도 창경궁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듬해 1월부터 수정궁이나 놀이기구 같은 시설들이 철거되고 동물들은 새로 조성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창경궁을 정비한 후 86년 8월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했는데 공원의 흔적을 지우긴 했지만 사라져버린 정각들은 거의 복원하지 못한 채였고 춘당지나 대온실 같은 곳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경복궁이나 덕수궁도 복원 작업에 들어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데 2024년부터 장기 복원에 들어가 꾸준히 작업할 계획이라네요.